겨울만 되면 유독 반복적으로 곰팡이가 생기는 집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환기를 해도 잠깐만 좋아질 뿐 다시 나타난다면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집 구조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결로를 부르는 진짜 범인 바로 열교입니다. 오늘은 왜 열교가 결로와 곰팡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교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열교란 단열재가 끊기거나 철근이나 콘크리트처럼 열이 잘 전달되는 구조체를 통해 열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 전체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일부만 맨살로 노출된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교는 곧바로 결로로 이어집니다. 실내 공기에는 항상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열교로 인해 차가워진 벽면을 만나면 벽 표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부르는데 표면 온도가 이 노점 온도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결로가 발생합니다. 결로가 생기면 그 다음은 누구나 아는 결과입니다. 벽지가 젖고 마감재 안쪽에 습기가 고이며 결국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곰팡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곰팡이를 제거해도 열교가 그대로라면 결로는 반복되고 곰팡이도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열교의 문제는 곰팡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로가 반복되면 단열재가 젖게 되고 젖은 단열재는 단열 성능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구조체 내부의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집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교는 난방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도 열교 부위에서는 열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지 않고 난방기는 계속 돌아가며 난방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고성능 주택, 특히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열교 차단을 단열의 핵심으로 봅니다. 패시브하우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단열이 끊기지 않도록 건물을 통째로 감싸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바로 외단열 구조입니다. 외단열은 건물의 바깥쪽에서 구조체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열교를 구조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벽과 바닥, 천장이 하나의 단열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표면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고 결로와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외벽이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외단열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공사 비용과 기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내단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단열은 구조체 안쪽에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공사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교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내단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단열재 두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단열재가 아무리 두꺼워도 이음매가 벌어지거나 모서리와 접합부가 제대로 막히지 않으면 열교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단열이 강화된 벽과 열교 부위의 온도차가 더 커지면서 결로가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단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열교 취약 부위를 정확히 알고 집중 보강하는 것입니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 벽과 천장 모서리, 창호 주변은 반드시 단열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감싸야 합니다. 둘째, 얇고 고성능 단열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PF보드나 경질 우레탄 폼처럼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하면 두께를 크게 늘리지 않아도 표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 손실이 부담되는 실내에서는 이런 자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기밀 시공입니다. 단열재 이음부, 전기 배선 주변 작은 틈새 하나까지 우레탄 폼과 기밀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아야 합니다. 단열재 안쪽에는 방습과 기밀을 겸한 필름을 시공해 실내 수증기가 벽체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열재의 품질입니다. 야외에 장기간 방치된 단열재, 숙성이 덜 된 단열재, 밀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저품질 자재는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하거나 눌리며 틈을 만들고 그 틈이 그대로 열교가 됩니다. 특히 바닥 단열에서는 밀도와 압축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밀도 단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눌려져 바닥 꺼짐 현상을 만들고 동시에 단열 성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KS 인증이 없는 자재나 인증을 속인 제품은 화재 안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지만 그 품질 차이는 수십 년 동안 집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합니다.
결국 결로와 곰팡이 문제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습기를 없애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벽이 차가워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 즉, 열교를 줄이고 표면 온도를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열은 단순한 자재 선택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그리고 품질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평생 걱정할 일이 없고 대충 넘기면 곰팡이와의 전쟁을 평생 반복하게 됩니다. 곰팡이를 없애고 싶다면 이제는 벽을 닦는 대신 열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열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상 친환경 단열재 제조 전문기업 에너가드 컴퍼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